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은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다이어트 무섭입니다. 오늘은 영양사 조영진 선생님이랑 같이 프로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과연 초보자도 프로틴을 마셔야 할지, 마셔야 한다면 언제 먹어야 할지,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그리고 과연 선택을 할 때 WPI, WPH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뭐 과연 그런 걸 먹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저희도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좀 정보 전달 형식으로 알려드릴 거고, 저나 조 선생님은 둘 다 스포츠 영양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접목시켜서 영양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는 프로틴 쉐이크를 일반인들은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약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약간 우유를 공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프로틴만 남겨둔 거기 때문에 식품이에요. 뭐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는 직장인들, 일반인들, 아마추어 분들이 굳이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간식으로도 좀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저한테는 맞아요.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되냐. 그래서 저는 항상 비추를 하는 의견인데, 프로틴을 뭐 굳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간식으로 먹는다고 해서 이게 다 소화 흡수가 돼서 뭐 근육이 되면 뭐 다 로니콜론 뭐 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운동을 해서 회복의 목적 또는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저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프로틴 자체가 약간 다이어트 식품처럼 생각하고 많이들 드시고 그렇게 시중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일반 식사를 삼시세끼 드신 상태에서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게 되면 만약에 그거를 내 몸에서 충분히 연소를 못하면 단백질도 무조건 지방으로 변환이 됩니다. 맞아요. 쉽게 생각하면 1g 탄수화물 1g당 4칼로리가 있는데 단백질도 똑같아요. 1g당 4칼로리를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절대로 간식 대용이나 뭐 운동 끝나고 식사랑 같이 드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능하면은 소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정해진 단백질 양, 그람수를 정해놓고 먹지 않고 뭐 난 이것도 먹고 일반식도 먹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요거를 잘 구분해서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질문이 많았어요. 프로틴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영양사를 따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프로틴 먹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네. 거였어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가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프로틴 보충제를 중간중간 드시면서 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일단은 그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비추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몸은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발생이 되면서 그 저희가 먹은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운동할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성장 호르몬과 겹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운동 효과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은 프로틴은 운동 끝나고 드시는 거예요. 그 운동 끝나고 드시는 것도 선생님은 언제 드세요? 저는 30분 이후에 왜 그렇게 드시나요? 일단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충분히 된 상태, 그리고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돼서 도달해야 되는 그 시간 타이밍이 30분 정도라고. 정말 현명하게 드시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성장 호르몬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상태가 끝났다고 그 성장 호르몬이 운동 끝났다 쉬어야지 하면서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게 컴다운 되는데 적어도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운동 끝나고 30분 정도 컴다운이 지난 상 이후에 음식물을 드셔야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분비가 돼서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체에서 택배를 주문했어요. 단백질 택배를. 예. 택배를 준비하는데 걔네들이 일을 해서 보내주는 데까지, 스탠바이 된 데까지 30분이 걸린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운동 끝나고 프로틴 쉐이크를 먹냐, 뭐 닭가슴살이나 뭐 이런 식품을 먹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왜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보충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했다. 그러면 운동 끝나고 30분 후에 보충제를 먹어야겠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되냐? 일단은 보충제를 선택하기 앞서서 보충제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아셔야 하는데, 보충제는 쉽게 생각하면 우유의 부산물이에요. 우유 한 번씩은 다 썩혀 보셨잖아요. 네. 그죠? 우유 썩으면 막 냄새 막 그런데 막
위에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둥둥 뜨잖아요. 불순물이 네네. 뜨죠.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자연스럽게 만들면 표면에 생기는 액체로부터 단백질만 분리한 거를 유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청 단백질. 그 유청을 분리해서 뭐 WPI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유청을 그대로 이용해서 WPC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좀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WPC예요. WPC는 농축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청 단백질을 좀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많이 공제를 하지 않아서 우유에 갖고 있는 미네랄이라든지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 왜냐면 치즈 만들다가 남은 부산물로 그냥 만들면 WPC가 되기 때문이 있고 비교적 흡수율이 낮은 편이고 유당 불내증이 있으면 먹으면 바로 설사 빡. 네.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당을 제거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WPC로도 충분히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미네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WPC를 먹는 편이고 그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솔레이트라고 써있는 WPI 이상의 제품을 드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죠. 네, WPI는 말 그대로 단백질 순도가 90%까지 올라간 건데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리를 한 거예요, 유청. 네.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설사라든지 그런 게 없겠죠. 근데 대신 한 번 더 공법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손실이 있고 더 비싸요. 왜냐면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 한 번 더 처리한 게 WPIH 네네 이거는 분리유청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여기서 한 번 더 분해를 해서 흡수율을 높인 건데 저는 흡수율이 높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육은 이렇게 막 손상이 됐다고 바로 빡 회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부르지 않죠. 네. 꾸준히 영양소를 넣어주면서 꾸준히 회복이 일어나는 게 근 사이즈 증가인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보충제를 공법을 많이 해가지고 흡수가 빠르게만 두시면 회복 그 순간만 되고 흡수 못한 단백질은 오히려 지방으로 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흡수가 조금 느린 단백질이 저는 더 근성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게이너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막 몸이 많이 말라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좀 체중 증가를 위해서 게이너를 드시는데 저는 게이너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게이너 같은 경우에는 2스쿱 넣고 이렇게 꿀꺽꿀 마시면 엄청난 칼로리라고 섭취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뭐 400, 600 뭐 이러거든요. 음식으로 4, 600을 하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위해 액상으로 된 거를 드시는 거는 좋아요. 단지 잘 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운동을 하고 근데 그거는 정말 간에 안 좋거든요. 신장에도 안 좋고 왜 그러냐면 음식물을 드시게 되시면 흡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흡수가 느린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뭐 잘지 모르겠지만 장기는 잘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게이너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날 일어나는데 개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이 정말 많이 가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잘 때는 절대 게이너를 드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낮에 운동하시거나 오전에 운동하셨을 때 드시고 밤에는 게이너보다는 차라리 보충제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 탄수화물이 굉장히 낮은 보충제를 엄청 열심히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멀리 보내줘야 하는 곳에 택배 기사님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택배사가 되게 많듯이 여기서 탄수화물도 하나의 택배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탄수화물이 없이 물건이 갈 수는 없어요. 단백질이 옮겨지지 않으니까. 이 탄수화물은 꼭 들어가줘야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단당류를 넣어줘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은 보충제를 선택할 때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되고 복합당이 훨씬 근 회복에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단순당 같은 경우랑 복합당 둘 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충제를 선택을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꼭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이솔레이트를 먹더라도 탄수화물과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뭐 단백질도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조금의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직접적으로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가지고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력이 빨라요. 만약에 인슐린이 없이 그냥 단백질만 있는,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만 있는 보충제를 마시면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적겠죠. 그러면 그만큼 근회복에도 도움이 덜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당류와 다당류를 먹음으로써 인슐린 분비랑 근회복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이거는 제가 또 시간을 하루 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좀 정리를 하자면 단백질을 고르실 때는 무조건 WPI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을 선택을 하고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다. 맞아요. 보충제는 삼시세끼 먹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바쁘다,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충제를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나는 운동량이 많다, 1시간 반 이상 한다, 그럴 경우에도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언제 먹어야 하냐? 운동 전에는 먹는 것보단 운동 끝나고 30분 이후에 드시는 게 근성장에는 가장 좋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WPI에 단백질만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막 1g, 막 2g만 들어있다, 그럴 경우에는 탄수화물과 같이 드신다면 인슐린 분비로 조금 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충제 먹을 때 뭐 빵이라든지 고구마, 바나나, 과일, 그렇죠. 음료수. 과일이 정말 좋아요. 바당 같은 경우에도 운동 끝나고 정말 좋으니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항상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얘기하다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는 저희가 또 한번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guys.